자, 이제 교재 보면 교재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자, 국토계획법 제1장 총칙입니다. 거기 보면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징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왜 이 법이 제정됐으며, 그 3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선계, 후계, 뭐 그런 말 있죠? 그런 걸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6페이지 보면 26페이지 2번부터 시작인데 2번이 국토계획법 적용 목적인데 아까 얘기했죠?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어찌해야 돼요? 공공복리 정진 그리고 X 보지 말고 공공복리 정진 밑에 3번 X입니다. 책 26페이지 이제 책 보라 그러면 노트 보고 노트 보라 그러면 책 보고 책 26페이지 보면 3번 X 안 나와요. 4번 X 안 나옵니다. 자, 2절 영어의 적인데 영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번이 광역도시계획, 2번 읽어봐요. 무슨 계획이요? 3번? 4번? 5번?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1번은 광역도시계획이고 2번은 도시계획. 3번은 도시기본계획, 4번은 도시관리계획, 5번 지구단위계획. 그 계획만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밑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1, 2월 달에는 볼펜 쓰지 마세요. 밑줄 그어야 되는데 잘못 그으면 뭐 지울 수도 없고 볼펜 쓰게 되면 모를 때 줄 끄다 그러면 엉뚱한 데 꺼지니까 웬만하면 연필 씁시다. 연필. 자, 1번 광역도시계획 포인트는 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포인트가 광역계획권. 밑줄 긋고 설명은 조금 있다니까 조금 있다 이해해야 돼. 지금은 줄만 꺼줄 테니까 1번은 광역계획권, 2번 도시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3번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시군. 자, 시군 그랬죠? 그러면 그 군에 광역시 군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그 다음 뭐라고요? 이하 같다. 밑으로는 다 똑같다고 이제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그러면 그 군에는 언제나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그러고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2번 다시 합니다.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 군 그리고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데 거기에다 줄 거야 돼요.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거기다 줄 거 놓고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건강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 줄 끊는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 말은 함정이 두 군데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자, 3번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첫 번째가 장기, 줄 거면 찾아가죠. 장기. 두 번째가 종합 찾아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는 함정이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냐 단기냐 장기, 종합이냐 부문별이냐 종합,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설명을 좀 해주네. 좀 더 이해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만 잡아놓으라고요. 4번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개발, 정비, 보호 전을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또는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의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줄 안 그어줘요. 그 말은 도시관리계획 함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그 동글뱅이 1, 2, 3, 4, 5 5개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5개를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도시관리계획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 5가지를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데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2번
2번에 이제 2번 뭐가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 공원 구역, 시과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어차피 명칭은 암기해야 되니까 첫 글자 따서 개, 도, 시, 수. 개, 도, 시, 수 그러든 개, 시, 수, 도 그런 관계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 공원 시과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용도 구역이랍니다. 용도 구역.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게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이 책이 나오고 이 책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어제 받았습니까? 예. 이 책 나오고 1월 지금이 공법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넘게 바뀌어요. 벌써 언제 개정됐냐? 1월 6일 날 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 2, 3, 4, 5 거기에 6번이 생겼어요. 6번이 생겼는데 그 칸이 너무 작아 쓸 때가 좀 그러는데 쓰기가 그러는데 거기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노트 4페이지 이 목차 통째로 머리에 넣어야 돼요.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도시관리 내용이 있죠. 1, 2, 3, 4, 5까지 있죠. 거기다 6번 수 6번이 생겼습니다. (6번이) 뭐가 생겼냐 그러면 입지 잠깐만요. 통과가 아니고 입지 지금 이게 1월 6일에 생겨서 저도 지금 오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입에 지금 익지가 않았어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이거 좀 더 써줄게요. 전혀 엉뚱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6번에 지금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이거 설명 좀 더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이걸 좀 암기해야 되고 1번, 6번까지 좀 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체크합시다. 일부, 전부 이게 전부니까 일부에서 토지용 합리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 줄 건 없시다.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5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부고 두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서 6번이 기반시설인데 6번 기반시설 보기 전에 4번에 3번을 다 4번에 3번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인데 그 기반시설이 뭔가 그게 큰 6번에 있죠. 기반시설이란 첫 번째 1번 도로, 철도, 항만, 공원, 주차장 2번 광장, 공원, 녹지 3번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4번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5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6번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해가지고 그런 게 기반시설 7번도 있네. 하수, 폐기시설 이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란 대충 읽어보고 앞으로 기반시설 말을 자주 하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갖춰놔야 될 시설이다.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란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런 거 생각하시고 나머지 용어들은 그때 가서 설명합니다. 나머지 용어는 이제 그 부분 가서 설명하기라고 일단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설명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는데 이제 노트 몇 페이지 보는가? 노트 4페이지 펴놓고 5페이지네. 5페이지 펴놓고 설명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왜 얘가 위에 있고 중간 밑에 있는가 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할 테니까 잠시 들어보세요.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국토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자 이걸 우리가 국토를 하자 그러고 이렇게 지금 칸 하나하나를 갖다 전부 다 이제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하나의 도시고 그리고 시가 있고 군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자, 여기를 특별시 관련 특별시장에, 여기는 광역시장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시장, 여기는 군수.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이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까? 우리가 지금 뽑아주고 난 다음에 도시를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봐라, 꾸며봐라는 얘기요. 기간에 1년 주면 새로운 도시 바꿀까요? 한 5년 정도 주면 도시를 바꿀까요? 짧죠, 기간이? 10년 주면? 좀 그렇죠? 20년 주면? 20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간 20년 주는 20년. 그래서 20년 뒤를 바라면서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멀리 봅니다. 20년이 엄청 긴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하나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기본, 도시 기본, 기초, 근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이다. 군이다 그러면 도시를 빼고 뭐라고요? 군에서는 군 기본 계획.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요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도시 그럽시다. 하나의 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몇 년을 바라보냐 그러면 2020년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 도시 계획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요. TV 보면 종종 2020 계획이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2020 계획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바라보는 계획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몇 년짜리 계획이냐? 20년짜리. 법에서는 20년 그 말했지만 실제는 20년 쓰는 게 20년의 계획이니까 2000년도에 대부분 도시들이 우리 도시는 2020년까지 이렇게 만든다라고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도시 기본계획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도시에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제 부동산 관점 볼 때는 이 도시 가게 되면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투자 측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를 보냐 우리는 항상 도시를 볼 때는 인구를 봐야 돼. 인구. 이 도시가 2000년 때 인구가 100만이었다. 100만. 그러면 2020년까지 이 인구를 갖다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서울은 인구가 늘어날 줄이나요? 서울은 인구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울이 최대 1100까지 갔다가 지금 800만까지 줄인다고 지금 200만을 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나갈 사람들 갖다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사진 교육시켜서 자꾸 보내고 있는 거요. 서울은 될 수는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다른 도시들은 유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100만을 갖다가 얼마를 만듭시다. 200만 만들자. 이게 목표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00년 때 100만인데 200만 된다 그러면 2000년일 당시에 이 도시에 만일에 이만큼이 개발돼 있다 그러면 이게 주거죠, 상업적, 공업적, 시가지.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논밭산 이렇게요. 근데 도로가 이러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2020년까지 어떻게 개발하냐 그러면 20년을 갖다가 대부분 도시가 5년 나누면은 몇이 됩니까? 4가 되겠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실마다 TV, 뉴스 보든 기사를 보든 몇 단계 그럼 이런 의미 알아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면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4년까지가 1단계. 처음부터 20년 확 미는 것이 아니고 1단계 개,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도시가 발전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쪽을 먼저 개발이 돼가지고 이쪽을 이만큼 이게 1단계 계획이다. 1단계 계획. 두 번째 여기 개발한다 이만큼 이게 2단계 계획. 여기 개발한다 3단계 계획. 여기 개발한다 4단계 해가지고 이만큼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2배가 늘어나면 주택용지도 2배, 상업용지 다 2배 늘어나요. 이러고 2배 늘어난다 그러면 자 기존에 있던 2개의 도로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자 얘가 먼저 개발하니까 이 도로 만든 1단계 도로계획이요. 이 교통계획. 여기 만드는 2단계 도로계획이요. 3단계 도로계획이요. 4단계 도로계획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자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의 주택 문제는 환경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문화는
관광은 모든 면에 대한 방향이 다 나오는 게 기본계획. 제가 봤던 기본계획 중에서 최고 잘 돼 있는 기본계획이 어디냐 그러면 영인입니다. 영인. 영인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 영인이라는 도시가 봐봐요. 영인이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 영인이 이러고 생겼다 그러면 영인이라는 도시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그 기본계획 보게 되면 색깔로 해가지고 자 흰색 이렇게 흰색은 기개발지 지도에 있다 이런 기개발지. 그러면 이게 영인 시계니까 지도 딱 해놓고 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는 흰색 이만큼 해서 여기도 흰색 이만큼 여기 흰색 이만큼 흰색 그러면 여기는 어쨌다고요? 이미 개발이 됐다. 이게 기개발지.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개발 예정지입니다. 개발 예정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노란색이 이만큼 노란색 표시가 이만큼 노란색 여기에 이만큼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자 여기에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개발 예정지 무슨 얘기냐 2020년까지 여기는 개발한다는 얘기요. 그럼 세 번째 이 색깔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뭐냐 개발 가능지 그러면 자 이 정도는 개발 가능 자, 여기도 이만큼은 개발 가능지 여기도 이만큼은 개발 가능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가능지 그러면 이 색이 나와가지고 입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개발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색이지? 여기는 개발 불가능, 여기는 개발 불가, 여기도 개발 불가, 이 지역도 전부 다 개발 불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미 어쨌다고요? 개발이 끝났다. 시까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2020년까지 여기 개발한다. 노란색 여기를 2020년까지 여기를 찾아가서 사든가 말든 해는 얘기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지는 앞으로 이 색깔은 영인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데 2020년까지는 개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넘바산인데 개발 안 됐어요. 넘바산인데 경사가 완만하다 얘기입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개발 불가능지는 불가능지 가서 보면 가기도 전에 이미 여기는 경사가 심하다든가 대부분 도시는 경사 20도 이상 되면 개발 허가가 안 나와요. 대부분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분 이게 넌밭산이다 그러면 경사가 20도 넘었다는 얘기고 이게 넌밭이다 그러면 경지정리가 다 돼가지고 옛날 말로 절대농지 요즘은 절대농지 그 말 대신 뭐라고 써요? 네. 절대농지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요? 농업진흥지역 그런 지역이니까 여기는 아예 들어갈 꿈도 꾸지 말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전혀 안 보고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시내 옆에 있는데 엄청 싸요. 이거 엄청 싸요.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면 뭐예요? 영인 평생 가도 여기는 개발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이런 방향이 다 나온다.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개를 하려면 먼저 뭐를 보고 그 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이러고 딱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은 거고 단점 또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영인시 뭐 큰 도로 있어. 도로 딱 표시해주고 여기가 영인시 처인구 여기는 구가 3개 있으니까 무슨 구 무슨 동 해버리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찾아내니까 이 지도는 될 수 있으면 작은 지도에다 큰 지도 안에 일부러 작은 지도에 해가지고 도로 같은 거 표시 전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도로 표시 전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로만 딱 표시하면 영인에 또 귀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이 영인이 이러거든 이러고 해가지고 좀 올랐는데 시작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축척의 지도를 만들어요.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도로 표시 다요. 습자지 간다 습자지 도로 표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2개를 딱 붙여요. 어딘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찾아내가지고 투자 들어간다는 얘기요. 이게 도로 계획 보면 영인시 도로 계획은 자 도로 계획 그 말은 얘입니다. 얘 뭐라고요? 교통에 관한 사항, 교통 계획이 쫙 나면 도로 1번부터 쫙 해서 20번까지 자 이게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4번 쫙 해가지고 1번 도로 어디서 어디 폭 몇 미터짜리 2번 도로 확장 예정 3번 도로 4번은 실선 무슨 선 쫙 20번까지 쫙 있어요. 도로 계획이. 어디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거고 어디는 돼 있는 거 어디는 확장할 것이고 넓힐 것이고 연결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보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앞으로 이게 3번 도로인데 3번 도로 이건 어떨 것이다? 개설할 것이다. 언제쯤에? 다 나와요. 언제쯤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때 가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이때 가면 뒤따라가요. 기본계획에서 이거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만든다 그러면 그때 가게 되면 관리계획이 가가지고 자 토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을 딱 해 이러고 여기서까지 도로 결정 딱 하고 관리계획 공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도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본계획이 뭐 할 것이다 방향을 딱 잡아놓으면 그 생각대로 도시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면 관리계획이 그 시점에 따라가가지고 그대로 결정하고 관리계획은 공사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궁금하게 되면 반드시 뭘 봐요? 도시 기본계획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중개하는 분들은 기본계획 보지 말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는 시가지 형성된 데가 많아요? 아니면 빈 땅이 많아요? 서울에 빈 땅, 넘바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서울 시민이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응? 어디 있어요? 저 남산 있어요. 남산. 그럼 하나 남으면 남산 깎아버릴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기본계획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이렇게 지금 도시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만큼이 시가지면 넘바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개발될 땅이 훨씬 많잖아요. 된 것보다 될 땅들이 어디 들어갈 거냐 이걸 보려면 기본계획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보고 중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반드시 봐 반드시. 그리고 기본계획 이게 지금 기본계획 전부 다 칼라로 나옵니다. 칼라로. 꼭 돈 아낀다고 흑백 든 사람 있어요. 흑백. 흑백 들으면 벌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관계없는데 이거 지금 동강으로 보는 분들 인터넷 동영상 듣는 분들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혼자 만들어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이 보통 도시가 400에서 600페이지 되니까 제가 저기 아산이죠. 아산시 기본계획을 갖다가 아산에 학생이 한 명 합격해가지고 개업해가지고 아산시 기본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확인했더니 600페이지 나와요. 600페이지 나오니까 찾아주고 이거 칼라 복사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해서 의뢰했더니 장당 400원입니다. 장당 400원. 600페이지 곱하기 400 얼마 나옵니까? 24만 원 나오니까 오픈했지만 24만 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쌤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러니까 제가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중개사무소 가면은 100% 중개사무소는 컬러 프린트가 있어요. 그거 써야 되니까 컬러 프린트 가지고 600페이지를 갖다가 전부 다 제가 혼자 출력을 쫙 하고 출력합니다. 출력을 쫙 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인쇄소에 쓰는 봐요. 우리 이 정의지라고 책에 있는 정의지라고 어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로 써 이걸로 A4 용지 뻔한 거예요. 허연 거. 질도 안 좋을 뿐 얘는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 책에 있는 것은 매끈하잖아요. 얘는. 책에 있는 거 여기다 물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번져 안 번져요. 이거 물방울 떨어뜨리면 번져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컬러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중개사무소 컬러 프린트 전부 다 잉크제.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잉크를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니까 출력을 했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양면 복사하면 어디요? 단면이요. 단면. 이거 600페이지 하니까 이게 1200페이지. 하여튼 출력했더니 이땀을 듣고 졌어요. 들고 가가지고 인쇄소에 막 제본해달라. 제본해달라니까 그 인쇄소도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인쇄 제본할 때는 항상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 근처 대학교.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동네가 없어가지고 인쇄소에 거기다 맡겼더니 세상에 책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책이 이게 옆으로 넘겨야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책을 이걸 갖다 기본계획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세상에 책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냐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게 책이냐고. 세상에 책을 세로로 넘긴 책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이제 처음부터 그럼 가로로 넘기고 말을 하지. 아니 세상에 책이 가로로 가야지 세로로. 그분 그 절단 다시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1200페이지니까 두껍 거 아닙니까? 못하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만들면서 한 4만 원 들었어요. 4만 원 하면서도 종이값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주니까 그 학생이 보면서 너무 좋잖아요. 쌤 고마워 그러면서 딱 펴가지고 색깔 있는 거 지도 보면서 딱 펴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펴가지고 딱 보다가 커피 마신다고 했잖아요. 들고 가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니까는 사진이 전부 다 번져본 거예요. 이러니까 돈 아낀다고 하지 마라. 돈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집에서 하지 말고 큰 돈, 우리 부동산은 좀 큰 돈 버려야 되니까 좀 작은 거는 쓰고 맡겨야 돼.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작은 거 쓰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동강 듣는 분들은 혼자 맡기려면 너무 비싸니까 혼자 한 100명 정도만 된다 그러면 이게 단가가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명 정도 되면 3만 원, 5만 원 단가 뚝 떨어지고 10명만 돼도 단가가 떨어져요. 이게 훨씬 싸죠. 이게 20만 원 뚝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뭉쳐야 돼. 뭉쳐야 되니까 자, 동강 듣는 분, 지금 동강 듣는 분들 꽤 많던데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동강 듣는 분들은 특히 대구에 누가 있어요? 대구 선미 잘 들어야 돼요. 대구는 3월 달쯤에 제가 대구 학원 나가니까 학생들하고 3월 달쯤 만들 거니까 특히 제가 나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대구 학생들은 전화해야 되고 진주 혹시 진주 있으면 진주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 창원도 마찬가지 광주도 마찬가지 안산도 제가 지금 6개 학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7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제가 오전에 안산 뛰고 지금 이리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구, 진주, 거제, 창원, 광주 그리고 안산 그 학생들 연락하게 되면 학원에서 분명히 3월 넘어가면 만들 거예요. 그때 만들 때 같이 묶고 신청 같이 해서 만들게 되면 단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서울은 만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서울은 별 의미가 없고 다른 데 분들 만들어 쓰고요. 저는 이제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서는 뭐가 좋았냐 그러면 기본계획이 그런 정보도 좋았지만 기본계획에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말 중에서도 우리가 좀 평소에 쓰는 말인데 거기 보게 되면 고급 단어가 되게 많아요. 고급 단어가. 옛날에 제가 마산 얘기했네. 마산에 가게 되면 마산 왕언니가 얘기했다 했죠. 반장을 하기로 하고 40대 되는 사람이 총무를 하기로 하고 왕언니가 반장이 돼가지고 야 오늘 수업 끝났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념으로 점심이나 먹고 가자. 그러니까 총무가 왕언니한테 그럼 언니가 오늘 쏘는 거야? 그러니까 왕언니가 뭐라 했어요? 쏘지 뭘 쏘냐고 뭐 한다고? 분바이다 분바이. 그러니까 총무하는 얘기가 언니 그래도 이제 반장 됐는데 어느 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씁시다.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했어요? 자 더치페이 이제는 좋아 그러면 더치페이 하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분바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치페이. 자 우리가 손님이라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자 A라는 중개업소는 분바이 이 말 쓰고 B라는 중개업소는 더치페이 쓴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면 어디 가서 계약서 쓰겠어요? 이 집이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이 무슨 얘기냐? 똑같은 말인데 도시 기본계획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평소 우리가 안 쓴 단어가 고급스러운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서울 특별 시민이니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계획 몇 번이고 읽어만 봐서 그런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있어 뵌다 이런 얘기요. 특히 강남에 가서 분바이 그러면 강남에서 먹히겠습니까? 강북은 먹힐지 몰라도 강남은 안 먹. 강남 같은 데 가면 더치페이 써야지. 좀 말을 좀 순화해야 되는 거요. 기본계획 그런 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궁금하면 뭘 바라고요? 기본계획. 중개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들이 나름대로 발전돼 가는데 발전되다가 이렇게 도시 종종 문제점이 생깁니다. 문제점이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 힘들 때는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결하면 쉽고 빠르고 돈도 조금 들고 두 개 도시 일부 묶였죠. 이러고 묶었다 그러면 두 개 도시 어디가 묶였어요? 전부 묶였죠. 전부. 이러고 하게 되면 네 개 도시 일부 묶였죠. 반드시 몇 개가 묶여야 된다? 둘 이상 되는 도시가 뭉쳐야. 둘 이상 되는 도시가 묶여야 우리는 무슨 말 쓴다? 광역이란 말 씁니다. 광역. 두 개가 묶여가지고 우리는 즉 둘 이상 되는 도시에 전부 일부를 묶어가지고 명칭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똑같은 말 합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자. 이래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도시가 뭐이다고요?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 둘 다 뭘만 제시한다?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둘 다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광역이 위에 있고 기본계획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방향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고 방향 제시. 그러면 방향만 제시하면 자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자 방향만 제시하면 도시가 발전이 되는가? 우리가 연말에 전부 다 집에서 뭐 했습니까? 계획 세웠죠. 내년 2015년 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자격증 취득할 거지 계획 세웠죠. 그 계획만 세우면 자격증 취득이 됩니까? 뭐 해야죠? 실천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또 만들어요. 이렇게 방향 제시한 걸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구체적으로 뭐 합시다? 정착을 합시다. 이거는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그래서 계획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직접적으로 도시를 꾸미는 거. 군에서 뭐라고요? 군관리계획. 여기도 대상 도시는 하나의 도리요. 하나의 도시를 갖다가 얘가 방향 제시하면 그대로 뭐한다? 집행한다 해서 얘는 집행계획입니다. 그대로 집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기본계획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 도를 하나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 되면 관리계획이 그대로 뒤따라가 가지고 도로 결정을 딱 하고 뭐 한다고요?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계획 집행계획이요. 기본계획에서 이러고 도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그 시기 되면 가가지고 도로 결정을 딱 해요. 그리고 공사까지 해놔요. 그렇게 해야 도로가 탄생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 밑에서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관리계획. 방향 제시한 거 집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가 이겁니다.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게 되면 하나의 도시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 제시. 관리계획이 그대로 뒤따라가서 얘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가가졌다는 거예요. 한다. 그러고 딱 실천하는 거예요. 둘이 딱 결합이 돼야만 비로소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해가지고 얘를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를 만드는 계획.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요? 군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이 계획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무슨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더해서 우리는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용어예요, 용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봐야죠. 자, 이게 구체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걸 갖다 먼저 암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건 암기지 이해가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줍니다. 설명 다 해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암기하고 1번이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 두 번째로 용도, 구역이라 용도, 구역. 용도, 구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인데 잘 봐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할 때 땅 해석을 못해. 해석을. 뭐가 먼저 나왔고 지역이 나왔고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지역이 나왔는데 지역이 부족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보완하려고 구역이 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교재가 충돌하게 되면 뭘 쓸 거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땅 중계 제도를 알면 땅 설명하려면 이 순서 모르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도 규제를 하고 지구도 규제하는데 규제를 둘이 똑같이 충돌한다 규제한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 해석해야 되니까 순서 잊으면 안 되고 개, 시, 수, 도 이거는 순서 잊어도 괜찮아요. 개, 도, 시, 수 막 해도 괜찮아요. 단지 명칭만 하면 돼요. 명칭만. 용도 기억에는 개, 시, 수, 도 4개 있고 좀 이따는 더 씁니다. 5개. 일단 지금 4개예요. 좀 이따 쓸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 세 번째 기반시설입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 개량. 네 번째 나오는 명칭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신도시 만들고 뭐 한다고? 재개발한다고. 이거 아까 기반 읽어봤죠? 도로, 학교, 공항, 주차장 어디다 만들어 놓을 거냐? 신도시 만든다. 뭐 한다?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런 지역이 5번째. 이런 지역이 자 신도시를 만들든 재개발하든 이것은 하나의 도시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런 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 안 나지만 이 생각이 나는데 또 잘못 쓰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일단은 하여튼 입지까지 있어요. 입지 규모,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가 입지 규제인지 규모인지 좀 헷갈려져요 지금. 저도 별 생각 없이 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되면 저는 관보를 저는 메일로 보면 그럼 메일로 매일 날라오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 그러니까 법제서를 매일 보는데 별 생각 없이 툭 눌렀는데 국토개혁법이 1월 6일 개정해. 1월 6일 날 개정되면 1월 6일 날 안 줘. 1월 7일 날 주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월 7일 전 새벽 2시에 딱 열어봤더니 국토개혁법이 개정됐네. 뭐야 봤더니 전혀 생뚱맞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근데 규제인지 규모인지 약간 헷갈리니까 약간 헷갈린 게 나도 보고 좀 이따 다시 정확히 써줄 테니까. 하여튼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정확하게 되면 얘는 원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용도 그게 5개입니다. 개발장교, 시거전원교, 수산정보교, 도시정보교, 그 다음에 하여튼 얘 하나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써줄게요. 그러면 일단 얘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다시 쓸 테니 기다리시고 얘부터 설명합니다. 얘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영어 1번 제가 광역도시계획 설명했어요. 도시계획 설명했고 기본계획 설명했고 관리계획 설명했고 지금은 지구단위 영어 단문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자 여기가 또 하나의 도시다.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전부가 개발될까요? 일부 개발될까요? 예,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시험 문제. 일부 개발입니다. 일부 개발. 자 여기 개발합시다. 여기 개발합시다. 여기 개발합시다. 여기 개발합시다. 무슨 개발할 건데요?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 본래 명칭이 뭔가? 일반인들은 신도시 그러지만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네, 우리는 수험생. 아니, 전문가가 우리는 수험생. 일반인들은 신도시, 우리는 수험생은 뭐라 하냐? 수험생은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요. 신도시 본래 명칭 뭐다? 도시개발구역.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한다. 재개발. 일반인들은 재개발구역. 수험생은 뭐라고? 정비구역. 수험생은 정비구역. 여기에다가 공업도시를 만들겠다. 여기에다가 공업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공업도시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산업단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드려야 돼요. 펜 놔야 돼. 펜 놔야 돼. 이해하라는 얘기지. 따라서면 또 다른 예 들어. 다른 예. 끝까지 쓰다 끝나라고. 다른 예 듭니다. 본래 명칭이 있고 여기는 전부 다 공통적인 명칭이 또 하나 붙는데 전부 다 명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명칭을 다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두 개 붙어요. 신도시 만든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개발한다.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만든다. 산업단지, 지구단위. 지금 이런 게 시험 문제 이런 게 지금. 도시개발구역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요. 정비구역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지구단위냐 지구단위 헷갈리게 영어도 낯설게 왜 하필이면 지구단위냐 지구단위 지구단위냐. 서울은 제가 잘 모르고 인천 가게 되면 인천에서 요즘 한창 개발하고 좀 뜨는 데가 어딥니까 하면 송도입니다. 송도. 그걸 보고 우리는 송도지구라면 송도지구. 송도지구. 우리 작년에 아시안게임 어디서 했습니까? 인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별 관심 안 뒀어요. 거기가 어디냐? 청라입니다. 청라. 청라지구입니다. 청라지구. 비행기는 어디서 타요? 영종도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영종지구입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가봤죠? 소래포구. 그 상인들 엄청 욕먹던데 거기 가면 거기가 논현지구입니다. 논현지구. 여기를 갖다가 송도지구는 송도라는 그 지명이에요. 지명. 청라도 지명이고 영종도 지명이고 논현도 지명이고 전부 다 그 지명을 따가지고 송도를 개발할 때는 송도 안 그러 뭐라고? 송도지구. 여기는 송도지구. 여기는 뭐라고요? 청라지구. 여기는 영종지구. 여기는 논현지구. 도시가 개발될 때는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뭐라 그래요? 지구 단위예요. 지구 단위.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 명칭이 지구 단위. 명칭이 지구 단위. 항상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명칭은 두 개 붙는다. 본래 명칭 붙고 공통 명칭. 공통 명칭은 항상 뭐다? 지구 단위다. 지구 단위. 그 명칭은 지구 단위 계획경. 앞으로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지구 단위. 이래야 한 문제 맞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업하다 갑자기 거기에 휙 뚫려서 개발? 그러면 지구 단위. 이게 나와야 돼요. 개발이 지구 단위.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영어 정의를 갖다 5개 봤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구 단위는 엄청 중요해요. 지구 단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계가 안 돼요. 중계가. 하나만 예를 들까요? 지구 단위를 하게 되면 지구 단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자 여기를 만일에 우리가 여기를 갖다 개발한다 합시다.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를 개발한다.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단지계 설고 이게 자 쫙 나눠 가지고 도로하고 도로 이렇게 도로 만들어 놓고 1-1 이런 건 나와요. 1-1-3 2-1 2-2 2-3 해가지고 1-1은 고밀 이런 건 나옵니다. 1-2가 여기는 업무하고 상업하고 1-3은 저밀 그럴까요? 2-3은 중밀 막 고밀 저밀 중밀 이런 게 있어요. 고밀 여기는 아파트 고층 위주로 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업무하고 상업한다는 얘기고 저밀은 단독주택 짓는다는 얘기고 중밀도 아파트인데 고층은 아니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단지를 4개 단지 만들고 자 반 나눠서 이쪽은 상업 쓰고 이쪽은 업무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을 택지 구조를 같은 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 지어야 되니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도로 만들고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택지를 갖다 나눕니다. 이렇게 택지면 이제 필지 쫙 나눠 놓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게 필지로 나눠 가지고 한 필지 분야한 것도 있고 통째로 분야한 것도 있고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블럭 단위로 분양할 거냐 필지 분양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이게 신도시에 신도시. 신도시 만들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배워봤죠? 환지 방식은 우리가 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러면, 수용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용 사용은 여태까지 LH가 다 했어요. 토지공사가 들어가서 싹 수용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얘가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제 저기 있는 택지를 공급합니다. 공급한다. 듣기 좋게 공급이고, 분양한다. 분양 이제. 이거는 건설회사한테 분양하고, 개인들한테 분양하고, 건설사 분양하고, 건설사가 건물 지어서 팔아먹을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택지 이제 분양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중개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전부 다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런 데 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 이게 땅 파는데 뭐가 있을까?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이런 데 하여튼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중개사무소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여기에 누가 있냐? 갑이 있다. 갑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얘 뭐하고 살았대요? 농사 짓고. 뭐하고 살았어요? 얘 생활은 뭐라고요? 농사. 근데 얘 농지를 싹 수용해 갔어요. 보상금 주고 나가래요. 보상금 받았어요. 근데 나는 나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은데 평소에 뭐 했는데? 농사 지었는데, 이제는 자, 여기도 고밀, 여기 뭐라고요? 아파트. 여기 뭐라고요?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는 뭐예요? 업무 상업. 여기는 단독. 여기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있죠? 뭐예요? 상가 같으면 장사. 농사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장사로 바뀌었다. 장사로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주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생활용지 택지죠. 생활용지 택지.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딱지요. 딱지. 첫 번째 딱지. 생활용지 택지 해가지고 몇 평 주냐 이 사람한테? 9평, 8평, 7평 이만큼.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 살 수 있는 뭘 준다? 권리 준다. 권리. 그 권리를 뭘 한다? 딱지를 한다. 딱지. 9평짜리, 8평짜리, 7평짜리. 그러면 누구는 9평이냐? 이런 게 나중에 혹시 땅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데, 자, 토지공사가 들어와서 수용해가지고 신도시 만듭니다. 자, 사장님 이마이마에서 우리가 신도시 만들 거니까 그만하고 이사 가세요. 그럼 바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1순위입니다. 1순위니까 보통 9평이요. 좀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요. 1년 버티다 나가면 기간이 있으니까 걔가 2순위요. 끝까지 버티면 3순위요. 더 받도 못해 이제. 더 주고 있는 거 없으니까. 누가 먼저 순수하게 우리 말을 들어줬냐. 한마디로 쉽게 일처리 쉽게 하는 사람 들는데, 한 평 더 받으면 뭘까? 한 평 더 받아가지고 이거 9평하고 8평 한 평 더 받으면 뭐예요? 한 평 더 받으면 우리가 서울에서 상업용지, 명동 상업용지 땅이 한 50만 합니까? 2억 합니까? 2억? 한 평이면 2억이라니까. 보통 몇 천. 평수라면 한 평이지만 금액은 몇 천짜리 된다는 얘기요. 이거를 갖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딱지면 분양가의 3분의 2면 산다는 얘기요. 1억이면 7천이면 사요. 7천이면. 이만큼 산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상업용지 땅을 9평, 7평 팔지도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만큼 사서 뭐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공급 계획을 잘 봐야 돼요. LH가 분양하면 분양 계획을 끝까지 봐. 끝까지. 얘들이 모여서 50명, 기본 단위 50명이다. 50명,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얘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자, 전부 다 몇 평 받았다? 9평, 50명 얼마입니까? 5, 9, 45. 걔들은 450평 땅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요. 남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해서 상가 건물 지어가지고 본인들이 뭐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팔아먹든가. 그러면 이 중에 갑은 이 딱지는 있는데 나는 장사할 생각도 없고, 이 딱지가 지금, 이 딱지 예를 들어서 얘가 평당 1,000만 원이면 얘는 한 700만 원 정도면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그럼 얼마 싸요? 그러면 이게 300만 원 쌌잖아요. 거박이 9평. 상금 얼마입니까? 2,700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분양이 된 거고, 분양이 된 다음에는 이게 평당 1,000이 1,000만 가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딱지가 돼가지고 이게 벌써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하면 제가 지금 700만 원, 거박이 얼마? 7, 9, 63, 6,300만 원 아닙니까? 6,30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에 팔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중간 과정에 누가 낀다고요? 여기서 첫 번째 중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개가 첫 번째 뭐하고? 딱지 장사하고. 두 번째, 이 안에 을이 있는데 을도 살아요. 을은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을은 그냥 여기서 뭐만 했어요? 자기 집 짓고 거주만 해요. 거주하고 일은 어디 가서 일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시청에 가서 근무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살았으니까 얘도 보상금 나옵니다. 보상금 나오는데 보상금 외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얘는 이사 가야죠. 얘들한테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주용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딱지요. 얘한테는 뭘 주냐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을래? 단독주택 땅 살래?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는다 보통 공급가 얘도 3분의 1. 남들은 3억짜리 3억에 분양받으면 얘는 2억에 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는 2억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2억짜리 권리가 얼마에 또 팔리냐 이런 얘기요. 2억짜리 3억 팔아보면 안 팔리지 누가 안 사지. 2억 5천, 2억 6천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떠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일단은 중개는 어디서 들어가냐 그러면 택지 공급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는 시작되는 거고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서울서 공부해서 서울서 중개한다. 기존 구시가지 중개해가지고는 모든 게 투명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데서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뭔가 좀 약간 어수선하면 조만간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완전 운 좋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좀 약간 좀 불투명하고 좀 어지럽고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돈 법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남북 통일이 되면 좀 분위기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해놨다가 남북 통일 된다 그러면 그 머리 잘 써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북한 가자. 북한은 지금 거기서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뭔가 거기서 불안한 과정에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구단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할 땐 중개는 시작되는 거고 지구단위는 뭐냐 그러면 여기를 갖다 어떻게 개발하냐 이 개발계획이요. 이런 데는 아파트 개발 다 나온 거고 나중에 지구단위계 공부하게 되면 교통처리계획 그 말이에요. 교통처리계획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 사거리 코너에 유턴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나와요. 좌회전을 줄까요 여기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는 작은 도로인데 일방을 줄까요? 쌍방 줄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교통처리계. 여기는 지금 업무 상업이니까 상업에 있다 건축물 건축하겠죠? 건축했을 때 도로에서 몇 메타 후퇴할까요? 지구단위 계획이 다 나와요. 그런 게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런 말도 나오고 건물이면 당연히 간판 달아야 되는데 간판의 재질은 뭐라고 색깔은 크기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간판 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여기다 주택을 지을 때 출입구를 동서남북 어디로 내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장을 쌓을 때는 담장을 뭐로 쌓는가 나무냐 다 나오는 거예요. 장미다 높이 몇 메타 다 나오는 거고 이런 내용에 맞춰 가지고 이 도시를 개발해야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모르면 무슨 현상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단독택지를 갖다 분양을 하는데 신도시 단독택지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 방법은 추첨을 가든가 아니면 경쟁, 입찰 둘 중에 하나인데 차이점 뭐냐 그러면 면적이 330 이하면 추첨이고 이런 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공주, 단추 해봤죠? 안 해봤나요? 나중에 공주, 단추 배웁니다. 330 이하면 추첨을 가고 330 초과하면 입찰 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첨도 하고 입찰도 하는데 이 지역이 만약 분위기가 된다. 괜찮겠다. 괜찮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피가 생긴다고. 그러면 중개업자들 다 들어가요. 자기 주변에 인맥 총동원해가지고 몇십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당첨되는 순간 대부분 피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주변 인맥도 없어요. 직원도 끌고 있는데 다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명함 작업해가지고 어느 3년들 명함 다 주고 당첨되면 와라 어쩐다니까 피 붙여서 팔아주고 떨어지면 와라 어쩐다니까 사준다니까. 자 누가 왔어요? 정이 왔어요. 떨어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땅 좀 사주세요. 대부분 단독택지 분양은 대부분 90평 전입니다. 크게 안 커요. 신도시는. 운 좋으면 100평 넘어가는 거. 근데 얘가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한 150평 정도를 받았으면 쓰겠다.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개하니까 여기 있는 거 왕창 확보해 놨어요. 그러면 얘한테 150일 때 자 여기 있는 게 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 하면 되겠죠? 90평짜리니까.
이렇게 옆으로 더해줄까요? 밑으로 더해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게 되면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오고 합병은 좌우 합병은 되지만 상하 합병 안 된다. 지구 단위에 딱 정해놨는데 그거를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오니까 아 사장님 이쪽 코너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상하로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합병이 돼요? 안 된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합병이 된다는데 그러면 1억원 나눠줬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구 단위 안 보면 중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건물이 다 들어차고 사람이 입주가 다 끝났는데 지구 단위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처음 개발할 때 중개에 돈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때는 반드시 뭐를 봐야 돼? 지구 단위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중개해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가 아까 뭐가 출입구 위치도 나온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 전부의 일부를 개발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 정도 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6번 설명 6번은 잠시 쉬고 제가 다시 기억해 와가지고 6번부터 설명을 다시 합시다.